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많이 얘기들을 듣습니다. 많이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비가 사랑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비에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타인에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타인을 이롭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만큼 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책을 읽다 2020년에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부모의 입양이 돼서 학대와 구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돈에 의해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현실에 닥친다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유혹은 얼마든지 여기저기 널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단절하고 내가 성찰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지요.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타인에게 이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지요. 오늘은 나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편 작전 손자병법 1. 전쟁은 돈싸움 시작하겠습니다. 손자왈 범용병지법 치거천사 혁거천승 대갑 10만 천리괴량 즉 내외지비 빈객지용 교칠지계 거갑지봉 일비천금 연후 10만 지사 손자가 말했다. 무릇 전쟁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으로 가벼운 정거, 천량, 무거운 수레, 천량, 무장사병 10만 명, 천리 밖으로 운송해야 할 식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방 후방의 비용, 외교사절과 고문단의 비용, 무기 수리용, 악교와 칠 등의 재료비, 정거와 갑옷의 유지비 등 매일 천금을 지출해야만 비로소 10만의 병력이 출동할 수 있다. 작전편의 핵심에 대하여 조조는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전쟁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아울러 최대한 적의 양식을 앗아 먹어야 한다. 장애는 개편, 다음이 작전편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설했다. 승부를 계산한 후에 정거와 말을 정비하고 무기를 날카롭게 하고 양식과 건초를 운반하고 비용을 마련하고
이렇게 작전을 준비하게 되므로 개편의 다음 편이다. 손자병법의 논리적인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547계로 묘산을 하여 승산의 여부를 확인한다. 승산이 확실하면 전쟁을 결정한다. 전쟁을 결정하고 이어서 계산에 들어간다. 또 무슨 계산인가? 비용 계산이다.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돈이 들 것인지 미리 계산하는 것이다. 손자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병마는 얼마나 필요할까?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우선 치거천사를 언급했다. 치거란 질주하는 수레인이 비교적 가벼운 정거를 말한다. 사는 네 마리 말을 뜻한다. 네 마리 말이 이끄는 정거이니 얼마나 빨리 달리겠는가? 손자 당시에는 등자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말 등에 올라타고 달리면 균형을 잡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연유로 칼이나 창을 휘두르며 싸우겠는가?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기병이 없었고 정거를 타고 싸웠다. 삼화법에 따르면 정거 한량에는 갑옷을 입은 갑사 3명이 타고 그 뒤에 보병 72명이 따른다. 근현대의 탱크 전술을 떠올리면 되겠다. 탱크가 앞장서면 그 뒤로 보병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거 한량에는 75명이 배치된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흔히 보게 되는 구절이 천선지국인데 천대의 정거와 7만 5천 명의 병사가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 손자는 혁거천승을 언급했다. 혁거는 치중거라 하여 짐수레를 말한다. 양식과 무기를 비롯하여 취사도구 그리고 의복 등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레이다. 삼화법에 따르면 혁거 한량마다 음식을 조리하는 10명의 취사병, 물자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5명의 보관병, 말을 관리하는 5명의 양마병, 물을 걷거나 장작을 마련하는 5명의 연료병 등 모두 25명이 배치된다. 그러므로 혁거 천량에는 2만 5천 명이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책을 읽을 때 대갑 10만이란 용어를 접하게 된다. 10만 명의 병사란 뜻인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말 내필이 끄는 정거에 배치된 7만 5천 명, 보급 지원용 혁거에 배치된 2만 5천 명, 합치면 10만 병력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천리 밖으로 식량을 운송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 전쟁에서 식량 운송은 큰일이었다. 가령 멀리 흉노를 정벌한다고 하자. 열량의 혁거로 출발하여 무사히 전방부대에 도달해도 기껏해야 2량의 식량만 내려놓을 수 있다. 왜 그럴까? 4량분의 식량은 운송부대가 가는 길에 먹고 귀환길에 또 4량을 분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천리길을 오고 가는데 몇 개월씩 걸렸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굶어 죽는다. 전방에서 작전하는 장병도 물론 굶어 죽지만 식량 운송부대도 식량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굶어 죽는 것이다. 옛날 전쟁에서 굶어 죽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이전의 해설에 따르면 천리 밖으로 양식을 운반하게 되면 20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운송인원 20명분의 식량이 있어야 비로소 전선의 1명분 식량을 보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외교사절과 고문단의 비용, 무기 수리용, 악유와 칠 등의 재료비, 정거와 갑옷의 유지비 등 매일 천금을 지출해야만 비로소 10만의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의 첫 편, 개편은 쌍방의 실력을 비교하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승산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던 것이며 둘째 편, 작전편은 예산과 비용 그리고 자원 확보를 따져보는 것이다. 얼핏 봐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기 전에 준비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도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월세며 인건비, 재료비, 유지 보수비 등 기본 자금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가 지출될 것이며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그동안 어떻게 고객을 끌어올지 말입니다. 사업 역시 시작부터가 돈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시작할 시 힘들어지게 되며 위기가 찾아올 때 판단 능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유혹에 빠지게 되고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과욕을 부리게 되고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마음뿐이며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 때문에 꼭 이 사업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과 동시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매일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중요합니다. 모두 이 부분을 간과해서 매일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개편에서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 막연한 행동은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백정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아야 나의 상황, 비용, 운영 능력, 비전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오픈하면 어떻게 되겠지, 고객들은 그냥 찾아올 거야 하며 막연한 상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타 기업은 AI에 접목해서 마케팅과 광고 비용까지 쏟아부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가 철저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작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째, 나는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둘째, 나는 꼭 이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셋째, 나의 지금 자금 여력은 얼마만큼인지, 넷째,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 비용은 얼마인지, 다섯째, 그러면 나는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까지만으로도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